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매일 정리 노트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이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본다. 이거는 바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된다요.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인 주택은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부세 과세를 안 합니다. 과세를 안 하니까 당연히 과세표준 합산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자,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제외한 이 경우로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과표를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1번 1세대 1주택의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별로, 즉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자, 9억 원을 공제한 금액,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1세대 1주택자도 얼마 공제하는 거죠, 여러분? 12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항상 공정시장가표 모든 주택은 몇 프로, 여러분? 60%입니다. 그랬죠? 이걸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다면 뭐로 봐라? 0으로 봐라. 즉 마이너스가 나와도,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개인일 때 다주택자는 얼마 공제하는 거고 9억 원을 공제하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공제하는 거고 12억 원을 공제하는 거고 법인일 때는 공제 금액이 없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 문제 3, 4, 5번 보죠. 자, 3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시, 자, 연령에 따른, 자, 1세대 1주택자는 여러분 60세 이상에 따른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5년 이상 보였을 때는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이때 공제를 할게 100분의 몇 프로 범위에서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여러분.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이면은 우리 60세 이상의 우리 연령별 세액공제와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몇 프로까지만 80%까지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7월이다. 에이,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언제, 여러분? 바로 6월 1일이죠. 6월 1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재산세 쫓아가는 거죠. 재산세. 그럼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 틀린 말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부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 예외규정 선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그때 납세부자 선택해서 뭐 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액을 12월 1일부터 언제? 12월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한다. 맞나요, 여러분? 맞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 납세분야 선택하면 신고 납부. 근데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납부계는 변함 이시 없이 언제죠,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6번부터는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으로 넘어있습니다. 6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우리 지역권과 지상권에 얼마죠, 여러분? 우리 기타소득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사업소득이다? 아니죠. 기타소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타소득.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 공기,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 안에서 어디로 가죠?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6번 틀렸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은,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고가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요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주택수요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연도 중 양도 현재 무슨 가 기준? 기준시가 가지고 따지는 거죠. 9억 원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7번은 틀렸다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8번. 국내 소지하는 3주택.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제외다. 여기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무슨 주택을 말하고 여러분? 소형주택을 말하는 거죠.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제외하는 거죠. 이때 소형주택의 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용면적은 얼마냐면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죠. and죠.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얼마냐면 기준시가로는 2억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런 걸 제외한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가 얼마죠, 여러분? 4억 원이죠. 그러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서 3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 즉 간주임대를 총수금에 어떻게 하죠? 산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택일 때는 뭐죠, 여러분? 3, 3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3, 3일 때 한해서만 주택수에 계산한다. 그러나 뭐일 때는 상가 건물이나 토지일 때는 수 또는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 8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걸 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번.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이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즉 소형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거용 용도로 쌓이는 면적, 즉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얼마라면 40제곱미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네. 주택에서 역시 기준시가를 얼마라면 2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9번은 맞는 말이죠. 이건 언제까지 여러분? 2026년 말까지, 2026년까지는 이제 적용하지, 우리, 예,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2026년까지는 제외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10번 볼까요? 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간주임대죠. 예,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니까 뭐를 말해요, 여러분? 바로 상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 상가 건물이나 토지일 때는 무조건이죠, 여러분. 무조건. 그래서 간주임, 우리 수, 또 금액, 관계이시 없이 무조건 간주임대로 계산하죠. 이때 해당 과세기는 보증금에서 바로 3억 원을 뺀 거에 60%의 바로 기획재정부로 정한 이자율을 뺀 거에 곱한 거에다가 여기 해당 과세 기간에 임대사업부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뺀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맞았냐 틀렸냐이죠. 결론.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적시에서 3억 원을 뺀 거에다가 60% 곱해서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우리 금융사업, 우리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이거는 주택이죠, 여러분. 주택.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주택의 간주임대료죠. 주택의 간주임대 계산. 네, 그래서 10번은 틀렸다.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이나 토지로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는 3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매입가액을 빼는 거죠. 건물 매입가액 또는 건설비 적수를 빼는 거죠. 네, 그리고 60%를 곱하지 않고 100% 다 과세하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토지나 상가 건물 때는 3억 원이 아니라 얼마 뺀다? 건물 매입가액 등을 빼는 거고 6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것만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결론,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여기서 간주임대 계산 구조는 주택이라는 간주임대 계산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매일 정리 노트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